안녕하세요. 사회 6학년 2학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우리가 세계지도 그리고 지구본 그리고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런 지도들은 왜 만드냐면은 각 나라, 각 도시들의 위치와 영역을 알기 위해서 표현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위치와 영역은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위치와 영역을 표시하는 게 적어볼까요, 여러분? 위도하고 경도 이렇게 표시되죠.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세계지도가 있는데 세계지도는 둥근 지도를 평평하게 평면으로 펼치다 보니까 실제 모습과 좀 다르대요. 하지만 우리가 참 보기 편하고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구본은 위치와 숫자가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한눈에 볼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돌려서 봐야 돼요. 좀 불편함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절충하고 지금의 이런 현대화된 기기들에 최적화된 지도가 뭐예요? 디지털 영상 지도죠. 위성 지도도 나오고 그냥 일반 지도도 표현이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길 안내도 되는 디지털 영상 지도인데 이것들은 정보가 연결된다고 해요. 클릭하면은 맛집도 알려주고 주유소도 알려주고 그런 것도 되고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특정 사이트의 지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갖잖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다. 디지털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확대와 축소가 아주 자유롭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디지털 영상 지도는 장점밖에 없어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럼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학습의 포인트는 우리가 사회 교과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교과서를 몇 번 봤냐, 그리고 볼 때 얼마나 잘 보냐. 수업을 듣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근육 운동은 도움이 좀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심장이 약간 벌렁벌렁 할 수 있게 어떤 운동을 좀 해주고 나면은 공부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키는 루틴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계단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루틴 정도, 마스크는 써야겠죠. 아니면 산책을 하고 나서 올라와서 수업을 듣는 루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6학년 교실이 5층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5층에 학생들이 오면은 이미 심장이 뛰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그런 운동도 할 수 없어가지고 학습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세계 여러 대륙과 대양을 알아봅시다. 대륙과 대양을 오늘 배울 건가 봐요. 자, 이런 우주에서 본 지구, 한번 지구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네,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있죠?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가만히 눈으로만 공부한다. 가만히 귀로만 공부한다.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고 메모도 하고 되새김질도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동생이라든지 엄마한테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알고 있었어? 라고 한번 물어봐주는, 이거 알고 있는 어른 많지 않아요. 지구는 뭘로 이루어져 있게?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이건 별이니까. 그 중에서 육지의 면적은 약 30%, 바다의 면적은 약 70% 바다가 더 크죠. 자,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말한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보다 면적이 넓으면 대륙이라고 한대요.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린란드보다 더 넓으면 대륙이래요. 그럼 그린란드는 대륙이 아니네? 그죠? 아닌가? 하다 알아봅시다. 대륙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이거 호주 쪽, 그리고
아메리카, 미국 쪽, 남아메리카, 저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쪽 이렇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대륙. 자, 대양 큰 바다요. 태평양 우리가 속해 있는 게 태평양이죠. 그리고 대서양, 그리고 유럽이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 그리고 북극해, 남극해, 6대륙 5대양 되어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기할 게 많네요. 우리 한번 메모한 거를 적어 볼게. 세계 여러 대륙과 대양을 알아봅시다. 대륙과 대양을 알아봅시다 했어요. 자, 지구는 육지, 바다로 이루어져 있대요. 육지는 30%, 바다는 70%라고 합니다. 자, 대륙은 큰 땅덩어리래요. 큰 땅덩어리인데 뭐보다 커야 돼요? 그린란드보다 커야 되나 봐요. 그리고 대륙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문화가 엄청 다릅니다, 다들. 남아메리카. 이게 지리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조금 없는데 요런 지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문화를 좀 접해보면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재밌는 거고 모르면 모를수록 따분한 거예요.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 그리고 북극해, 그리고 남극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 넘겨볼까요? 자, 세계 지도를 보고 대륙과 대양의 위치와 범위를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 지도를 보고 이 지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 중에서 가장 크며 세계 육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한대요. 아시아는 가장 크며 육지 면적의 또 30%.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이래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며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대요.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면적은 좁지만 많은 나라가 있대요. 많은 나라가 있다. 오세아니아는 대륙 중 가장 작으며 남반구에 있다라는 거죠. 적도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죠. 북아메리카는 북반구에 속해 있으며 북극해와 접해 있대요.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 있고 남쪽은 남극해와 접해 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아시아 가장 크네요. 그죠? 아시아가 제일 커. 얼만큼 커? 육지 면적의 약 30%, 3분의 10분의 3인 거죠. 10분의 3. 10분의 3 엄청 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크대요. 아프리카 다음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크며 북반구하고 남반구에 걸쳐 있대. 왜? 적도, 영도가 적도예요. 자, 북반구, 남반구에 걸쳐 있다라는 거죠. 유럽은 크기는 작아요. 하지만 많은 나라가 있다라는 거고, 오세아니아는 크기가 제일 작대요. 그리고 남반구에 위치해 있대. 우리가 위치를 보면서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북아메리카는 북반구, 그래서 북쪽에 있고 북극해에 접해 있다. 북극해. 남아메리카는 남반구에 있고 남극해에 접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적어 볼게요. 너무 여기 이렇게 썼네. 자, 아시아 가장 크대요. 가장 크며 그리고 30%래요.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이래요. 그리고 남반구, 북반구에 걸쳐 있대요. 오세아니아 가장 빠진 게 있었네요. 유럽이 빠졌네요. 유럽. 네. 유럽이 빠졌네요. 유럽. 유럽은 많은 나라가 있다. 그리고 가장 작으며 남반구에 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는 북반구에 있으며 북극해 접해 있다. 북극해에 접해 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남반구에 있으며 남극해에 접해 있다라고 해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또 19페이지. 자, 태평양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바다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 북극해는 북극 주변에 있는 바다로 대부분 얼음에 덮여 있으며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여 있다. 남극해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라고 해요. 한번 적어 볼까요? 태평양은 이건 다 쓸 필요는 없겠다. 가장 큰 바다. 태평양 대양인데 가장 큰 바다.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다라는 거죠. 북극해는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대요. 남극해는 남극 대륙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바다 이름의 양과 해는 어떻게 다를까? 바다 이름에는 양이나 해가 붙는다. 이거 오늘 밥 먹으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평양이나 대서양처럼 양으로 불리는 바다는 매우 큰 바다. 그냥 큰 게 아니고 매우 커야 된대요. 반면 해로 불리는 바다는 육지와 섬이 가로막아 큰 바다 떨어진 작은 바다로 대부분이 육지에 둘러싸여 있다. 지구에는 대양과 해를 포함한 수많은 바다가 있다. 그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5대양이라고 한다. 남극 대륙 주변의 바다는 그동안 남극해로 불렸으나 2001년부터 남대양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극해는 대양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지만 다른 바다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양으로 분류한다. 뭐 이렇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22페이지. 어떤 나라는 북반구에 있고 어떤 나라는 남반구에 있다. 또 어떤 나라는 바다 붙어 있고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와 둘러싸여 있기도 하다. 세계 지도를 보고 각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살펴보자라고 해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동그라미 한번 친 거 볼게요.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을 알아보자. 오늘 이거 공부한 거죠. 네.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졌는데 육지는 30%, 바다는 70%예요. 근데 대륙은 큰 땅덩어리라고 해요. 그린란드보다 커야겠죠. 근데 대륙에는 아시아 가장 크며 전체 육지의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이고 남반구 북반구에 걸쳐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서 마인드맵 정리해보면 더 좋겠어요. 뇌를 더 많이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부를 좀 너무 얌전하게 하는 경향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면 뇌가 극한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서 더 좋은 학습적인 뇌를 만들어 낼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감을 다 활용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볼펜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볼펜 냄새를 맡아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세아니아는 가장 작으며 남반구에 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는 북반구에 있고 북극해에 접해 있다. 북극해 접해 있다는 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에 알게 돼요. 남아메리카는 남반구에 있고 남극해에 접해 있다라는 건데, 아니 남아메리카 하면은 사람들이 저기 원주민 의상도 그렇고 하면은 되게 덥잖아. 근데 남쪽에는 뭐가 있다? 남극이 있다. 지도를 보면 그래요. 지도를 보면 어딨어? 남아메리카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있는 나라가 칠레예요. 칠레는 기후가 엄청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에는 많은 나라가 있다. 그래가지고 세계대전이 2번이나 났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왜? 나라가 너무 많은 거야. 그게 큰 땅덩어리도 아닌데. 자, 대양은 큰 바다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은 우리나라하고 접해 있고, 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대양, 대륙. 그 다음에 대서양이 있고, 대양에. 그 다음에 인도양이 있어요. 큰 바다가 양이겠죠. 북극해는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근데 북극해 좀 작다는 거죠. 남극해,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남극해는 크기가 애매한 거야. 남극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극해라고 아직은 사회 교과서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극해로 할게요. 근데 크기가 애매해. 커. 해라고 하기에는 좀 커요. 양이라고 하기엔 좀 작아. 뭐 그런 게 남극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몇 번을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회 시간을 막 중학교에 가서 사회 공부를 시간을 내서 따로 한다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작 5분 전, 수업 끝나고 5분 후 이거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40분 동안 되게 밀도 있게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아마 조금 텐션을 줬다가도 좀 텐션을 낮출 때가 있어요. 텐션을 낮췄을 때는 메모한 걸 정리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얘기할 만한 주제이긴 해요. 여러분들 특히 이게 환경 문제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역사도 그렇고. 재밌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재밌는 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는 재밌는 거니까. 오늘은 그래도 17분에 끊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복습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습은 날마다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방법을 다양하게 가져가면 되는데, 그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책으로 나와 있어요. 뭐 유튜브 보면 되잖아요 하는데, 유튜브는 충분한 양의 지식을 여러분한테 제공하진 않아요. 책을 추천합니다. 유튜브도 좋아요. 물론 유튜브에 나오는 학습 방법 한번 따라해보고, 그걸로 만족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서점에 있는 학습 방법을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듭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사람은 학습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습 전략이라는 건 수업을 들을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냥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고 해서 수업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